7월 10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 날 연중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고 특히 1% 이상의 상승이 3거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5%대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오늘 장중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대형주들이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지수가 5% 빠졌다는 것은 다른 개별 업종들이 더욱더 많은 하락세를 보여줬다는 것. 특히 최근에 하락 종목 수는 지정되긴 했지만은 상하락 종목들의 이런 역전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실종된 상황에서 업종들을 동반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강한 모멘텀이 사라졌죠. 여기에 뭐 글로벌 이슈는 제 생각에는 좀 과대 걱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연준의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피벗 언제 할 것인지. 근데 오늘 CPI 발표, 뭐 PPI 발표 이번 주 있긴 하지만은 오늘 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연준이 피벗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리도 사실은 이번 7월 이후에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이후에 연준이 한 번도 장기적으로 금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이슈들이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주말 동안에 이 새마을금고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했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뱅크런 사태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GS건설이라든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다른 이런 2, 3 저축은행 금융사들의 그런 유동성 리스크들이 좀 시장에 많이 우려가 되면서 좀 크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요 내용들은 2023년도 1월 달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특히 건설업계에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레고랜드가 방점을 찍긴 했지만은 꾸준하게 이슈가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이번에 GS건설 사태로 다시 한 번 시장에 불거지게 되면서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1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막아야 되는데 과연 이거 막을 수 있나? 이거 못 막으면은 이거 빌려준 은행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조 원 규모에. 그래서 연체가 쌓일 수 있고 이거 뚜껑 까보니까 야 GS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들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많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단기적으로 부동산 빠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건설사 몇 군데 터지겠네.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똥들이 건설업에서 이제 이 저축은행이라든가 2, 3금융업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업종들에 대한 이런 경계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나시지 않나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상반기에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중소형 은행주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뭐 크레딧 스위스가 인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부동산도 굉장히 좀 시장이 저조하게 되고 소비도 저조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자금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뭐 묶여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뭐 투자긴 하지만은 사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산이 흔들릴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크게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이번 이 GS건설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슈가 동시에 터졌죠. 정말 일주일 간격으로 터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기관 금융투자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시장에서 물량들을 계속 던져버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세는 좀 진정됐거든요. 근데 이 기관 금융투자들이 꾸준하게 팔다 보니까 물론 오늘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이 물량들을 시장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개인들이 어떻게 다 받아요? 이 물량들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장 초반부터 이렇게 던지기 시작해버리니까 시장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특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높은 변동성 로 인해서 이 선물 시장을 뭐 거의 뭐 1조 원, 5천억씩 하루하루 그냥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물론 이번 주 옵션 만기는 있긴 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이건 지난주부터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외국인 투자들이 이런 선물 변동성이 시장에 리스크를 주고 있고 특히 기관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내용들이 터지면서 빠르게 자산들을 회수하고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한 자산들을. 뭐 아시겠지만은 GS건설에 여러분들 블랙록이나 모건스탠리나 특히 많은 이런 투자 펀드들이 물려있다는 뉴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위험 자산에서 빼야겠다 하는 이 자산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사실상 뭐 뱅크런이라고 보면 되는 투매라고 하는 거죠. 네, 투매, 뭐 패닉셀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게 진정이 좀 돼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뭐 다행스럽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매도세가 약간 진정되고 있다는 점, 네, 매도세가 막 진정되고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2,500포인트 그래도 지켜줬다는 점. 사실 2,500포인트가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떨어지면은 3분기는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매도 현상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사실 중국 물가 지표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네, CPI, PPI 모두 박살이 났는데 오히려 중국 증시는 올랐어요. 이렇게 박살 났으니까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 하겠지.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들은 의미가 없다. 증권 이 시장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부정적으로 만약에 오늘 상해종합지수라든가 주가지수가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봐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확실하게 뭐 경기도나 완전히 진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른 거 보면은 아직도 그래도 글로벌 전세의 힘은 남아있다. 이 정도까지 좀 해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코프로가 100만원 정말 16년 만에 100만원짜리 종목이 나왔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가장 비싼 종목이 되었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오히려 품절주가 돼버려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 시장을 좀 주도해주는 게 좋다. 왜냐면 품절주가 돼야지 지금 시장이 거래대금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품절주가 돼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장 초반 30분에 결정이 나버렸어요. 외국인들 매도, 선물 매도, 그리고 선물이 이제 매수가 매수 전환이 되었지만은 현물 매도, 그리고 기관 금융투자가 장 초반에 물량 딱 던지는 거 보고 오늘 또 글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도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밖에 살 게 없다. 반도체만 사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만 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의 좀 메리트를 봤을 때는 물론 뭐 조선이라든가 뭐 건설기 이런 종목들의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지만은 그런 것들로 이런 외국 투자들의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이 업종들이 글로벌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 투자들은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주식.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30% 이상 차지하는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D램 점유율이 40%가 조금 넘죠. 그래서 삼성전자밖에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간 때문에 지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거래대금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에코프로가 거의 또 19% 넘는 거래대금을 이제 차지했는데 요게 이제 품절주가 돼서 거래 비중이 양시한 한 15% 미만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다른 주식들을 살 수 있는 돈이 돌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장 초반이 지금 거래대금이 2조 원인데 장 초반에 한 30분 지나는데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이 1조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1조 원 거래대금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주식을 하냐? 무슨 주식이 움직이겠습니까? 1조 원 가지고 종목이 코스닥에 몇 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품절주가 되는 게 좋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품절주가 돼서 계속 올라가는 게 좀 베이스지 않았나. 요 정도까지 생각이 되고, 자, 에코프로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니까 이 포스코 퓨처임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포스코 퓨처임이 이 에코프로 이제 두 번째 대체 업종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이런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상한가 종목이 좀 많이 나왔죠. 덴티스. 자, 덴티스 같은 경우는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제 상장 폐지 이후에 명실상부한 임플란트 대장주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심히 오랜만에 정말 상한가가 나왔죠. 네, 오랜만에 상한가가 나왔다. 테마주는 역시 이런 맛에 테마주 하는 거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마이너스 50%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0%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 테마주고, 스레드 가입자 이슈가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YG 버즈라는 플레이디가 급등이 나왔다는 점. 스레드를 한다고 해서 이 업종들의 매출이 늘 거예요. 아직 광고가 안 됩니다. 네, 아직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 오늘 소니드 잘 잡았죠. 제가 오늘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적 관련 지원 테마주들이 사실은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에 뭐 건설기계를 보낸다든가 뭐 건물 진다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의약품이라든가 건설 오늘 제가 지뢰 관련 테마주 찾은 것처럼 그 다음은 제가 뭐 의료 뭐 키트라든가 그리고 구급차 뭐 이런 좀 지원 관련 인도적 지원 관련 테마주 업종들을 찾고 있다는 점들 좀 괜찮은 종목 찾으면은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웹서비스가 인천에 데이터 센터를 착공한다는 소식에 모아데이터, 데이터 솔루션 완전히 50위주 신저가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정부가 원전 이슈, 사실은 이거 SMR 관련 이슈가 오늘 나왔던 재료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거 관련 내용 올려드렸는데 또 시간에 또 오르더라고요. 이상해요, 요새는 테마주가. 요새는 일정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뭐 좋은 일정들이 있는데 일정 관련 테마주도 한번 체크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 종목이 지금 거의 한 10일 만에 한 15% 넘게 빠졌어요. 그럼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제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 종목뿐만 여러분들 종목도 그래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모멘텀이 좋은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축소되고 한두 종목만 오르는 게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종목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이상한 거예요. 네, 저도 거의 뭐 내년에 10년 차지만 시장이 이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종목도 조금 더 보는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악재가 터지지 않았는데 막 지금 지수가 5%씩 떨어졌는데 거의 3주일 만에 떨어졌는데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해야 될까요? 대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주식 왜 이렇게 떨어졌지? 그냥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뭐 추매 타이밍 잘못 가시는 분은 더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보시는 게 맞고, 이 종목 너무 더 스트레스 받아.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지? 쓰레 같은 종목이야. 당장에 손절하세요. 그 종목들은. 여러분들 그런 종목도 왜 두고 있습니까? 내 눈에 쓰레기인데 누가 그 쓰레기를 내 돈보다 웃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변명하자면은 이상한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이 한두 번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악재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세마하고 GS건설은 좀 급작스러운 악재인데 이것도 이제 이걸 가지고 10거래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더 떨어지겠느냐, 이 매도 폭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에 반등 한번 기대해 보면서 내일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